자, 5번 문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의 책임 틀린 것. 소공 및 중개보조원의 무슨 행위를요?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모든 행위 아니라. 그러면 이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2번, 소공에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 제외, 포함한다. 별표 하나만 해줄게요. 여기 3번, 개공이 민사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고용인의, 그러니까 개공이 고용인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이 책임은 개공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인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없어도 당연히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은 져야 된다. 4. 고용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재산상 손해 입은 의뢰인은,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채권자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개공과 고용인이 연대 채무자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얘네가 채무를 갖고 있는데 채권자는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면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가 갚아라, 네가 갚아라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대할 수도 있어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연대도 가능하고 선택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연대한다라는 건 야 너네들이 어떻게 갚어? 같이 갚어. 이렇게도 청구할 수 있고, 어느 한쪽만 선택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5번, 중개부조원이 중개업무에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손해 입혔다면 그를 고용한 개공도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이 아까 얘기했던 무과실 책임이다. 이 얘기예요. 자, 넘어가시고 6번, 개공갑 소공을, 을 자리에 소공 아니면 이제 중개부조원 둘 중에 하나 주겠죠? 틀린 거. 을이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갑도 책임이 있다. 어때요? 맞고. 이게 이제 무과실 책임. 을도 책임 있는 거고, 이 을의 과실로 손해 입은 의뢰인인 갑과 을에 대하여, 아까 이제 갑을이 연대 책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대에서 청구도 되고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3. 을이 고의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이 고의로 손해를 끼쳤대. 고의로 이렇게 손해를 끼쳤대요.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을에게 한정된다. 을에게 한정되지 않고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터지면 갑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4번, 을이 중개부수 과다수수로 벌금형을 받았다. 채색을 요렇게 하나만 좀 먼저 해볼게요. 보수 과다수수. 그래서 벌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금품초과수수가 몇 년 몇 천이야? 1년 1천이니까 그 중에서 벌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벌금을 받으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무슨 행위라고 얘기하죠? 우리 금품초과수수 같은 거를 금지행위.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한 거야? 금지행위 때문에. 벌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금지행위라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준 거고, 바로 밑에 문항은 무슨 형을 받았다 그러냐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징역형도 받을 수 있나? 왜냐하면 1년 1천이니까 징역이 오거나 벌금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경우는 벌금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벌금보다는 금지 행위이기 때문에 자격 정지. 근데 여기 아래는 뭐가 떨어졌다? 징역형이.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금지 행위보다 훨씬 더 이게 결과가 좀 세게 안 좋게 나와야 되는데 자격이 취소. 여기는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결과, 그러니까 자격 정지나 자격의 취소가 오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원인이. 왜 달라요? 4번은 뭐 때문에 자격 정지? 금지행위 때문에 오는 거고, 5번은 징역형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건 금지행위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거 두 가지 잘 좀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이거 묶어가지고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요거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별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여기 자격이 정지, 밑에 자격이 취소,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지라고 생각하기 좋잖아요. 다 올 수 있다는 거. 자, 7번 고용관계 종료. 틀린 건 1. 고용인의 모든 행위를, 그렇죠? 우리 개공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무슨 행위만, 업무상 행위만 본다. 1번 맞죠? 2. 개공이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는 신고를 하는데,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며칠? 10일 안에. 네. 두 개 다 별, 여기도 별, 여기도 둘 다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신고를 받은, 그 신고라는 게 이제 뭐 고용신고도 있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알려줘야 되는데, 통보해야 되는데, 어때요? 맞아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에 들어가니까. 3.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거래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관련성이 있으면 이 또한 중개 행위로 봐야 된다. 업무상 행위로 봐야 된다. 4. 업무상 행위는 객관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여기다 별표. 그러니까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만 보는 것이지 주관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뭐 이 얘기예요. 5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를 고용하였을 뿐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개공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요 판례 5번은 판례인데 사례 한번 여기 제가 이 판례 좀 소개해 드릴게요. A라는 건물주가 있었어요. 이 건물주는요, 오피스텔을 이렇게 동 단위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몇 호, 뭐 3호, 5호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채 갖고 있는 그 소유자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산이 수백억 뭐 이렇게 되는 그 재산가인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왔냐면 중개보조원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좀 해왔어요. 이제 이 중개보조원이 좀 싹싹하고 그래가지고 A하고 이 중개보조원하고 어떤 신뢰관계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인감도화에 맡겨버리고 이렇게 네가 알아서 다 놔줘. 근데 중요한 건 월세로 자기는 놔달라고 의뢰를 한 거야. 월세로요. 나는 뭐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는 뭐 목돈은 필요 없으니까 달달이 나한테 월세랑 관리비만 받아서 나한테 보내줘. 뭐 이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다녔어? 놀러 다닌 거야. 그냥 계속 뭐 1년에 뭐 몇 달 있지도 않아. 국내에 다 뭐 놀러 다니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얘를 고용한 누구도 있었고 개공도 있었는데 이 개공은 굉장히 무능해요. 자, 어떤 측면에서 무능하냐면 일을 중개보조원이 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개보조원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 중개보조원들이 있어요. 손님 관리도 잘하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걸 이제 실무적 용어로 손님을 꺾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손님을 꺾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개공은 막 브리핑을 해도 계약서로 못 가. 계약서로 못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꺽지를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중개보조는 그냥 막 카리스마가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 무조건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럴게요 한다고 손님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뭐만 한 거예요? 계약서만 써준 거야. 계약서.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전세인지 월세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중개보조원이 개공한테 사장님 이거 이렇게 이 조건으로 계약서 써주세요 하면 뭐예요? 그냥 계약서만 쓴 거야. 그래가지고 보수 나오면 어떻게 하고 논아 갖고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현상이 오래 지속됐어요. 수년간 지속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중개보조원이 월세를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받아서 송금하고 이렇게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전세로 놔야 되겠다. 이 오피스텔을 위치가 되게 좋은 곳이에요. 전세로 놔서 목돈을 모은 다음에 땡겨서 나 뭐 해야 되겠다. 응? 튀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주식해야 되겠다. 주식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한 거야. 약 한 40억 정도를 땡겨가지고, 왜냐면 건물을 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전세로 뭐 한 2억, 3억 이렇게 놓고 이 돈을 땡겨서 주식 투자를 한 거야. 도망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목돈이 있으니까 달달이 얼마씩 이렇게 송금하는 건 돼, 안 돼? 되잖아요. 자기 목돈에서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주식이 어떻게 되겠어? 이제 폭락을 해가지고 망했지. 예, 지금 주식 들어간 사람 다 망했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겠죠. 여기서 누가 난리 났겠냐를 생각해 보세요. 이 전세로 들어간 임차인들이 난리 난 거야. 그렇죠? 예, 임차인들. 예. 그래서 임차인은 누구랑 누구를 이제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겠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거 민법하고 관련된 거야. 일단 얘한테도 청구할 수 있지. 왜냐면 얘가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인감을 맡겼다 그랬잖아요. 얘도 잘못이 있는 거야. 그렇죠?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이 임대차를 만약에 부인한다고 했을 때 이게 100%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니까 요 임차인은 얘한테도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어느 정도 배상은 받았어요. 여기가. 근데 문제는 이제 얘가 얘한테 이제 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 그렇죠? 얘는 이제 돈도 없어. 무능도 하지만 뭐도 없는 애야. 돈도 없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돈이 있으니까 일단 얘가 다 물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온 거야. 손해배상.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쪽은 이제 우리 협회가 이쪽이잖아요. 협회가 우리 공제사업을 하니까 여기는 이제 큰 기관이니까 소송을 붙은 거야. 뭐라고 소송을 붙었냐면 야, 우리 고객이 잘못한 건 인정해. 잘못을 했어, 안 했어? 뭘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확인도 안 하고 해달라는 대로 그냥 계약서만 써줬잖아. 이건 너무 무책임하잖아.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 거는 인정은 하지만 너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피해자에게도 어디 갔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한 거야. 협회에서. 어때요? 타등하잖아.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그래? 그러면 얘도 일정 부분 기본 과실이 있네. 그러면 너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청구를 못하는 거는 아니고, 얘한테도 과실이 있는데 얘한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는 아니고 청구는 할 수는 있는데 대신 이 과실만큼을 뭐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과실을 상계하고 이 말이죠. 아예 못하고가 아니라 과실상계하고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40억이 그 손해가 났다 그랬잖아요. 몇 퍼센트 과실률을 인정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법원이면 얘한테 40%. 그러니까 40% 과실률을 인정해서 나머지 너의 과실 아닌 것만 배상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못 묻는다는 게 아니라 뭐를 하면 된다고? 과실상계. 그래서 이 5번이 틀린 거예요. 왜 못하겠어? 만약에 여기 과실이 90%면 어때? 여기 피해자한테 과실이 90%면 청구 못해 해도 돼요. 할 수 있지. 10%. 물론 과실이 100%다 그러면 할 게 없지만 뭐 9대 1이라 하더라도 우리 청구할 수는 있겠죠. 판례 질문이고요.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례예요.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례. 이거 형사건인가요? 형사건이야, 형사건 아니야? 형사건이에요. 횡령, 배임 다 걸리는 거죠. 이 사람한테 위임받은 업무를 배신했으니까 배임죄. 이 돈 가로챘잖아. 횡령. 다 걸린 거죠.
8번 인장 고용인 관리 옳은 건 중개부존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법리 이렇게 빼볼게요. 고용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이죠? 계공대 우리 고용인과의 계약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해고도 누구 맘인 거야? 계공맘. 사직도 고용인 맘. 그러니까 이 법리라는 거는 둘이 알아서 할 문제이라서 등록관청이 관여는 안 할 거예요. 해고하든 사직을 하든 니네 둘이 알아서 해. 그게 고용계약의 법리라고 준 거고, 다만 신고는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신고는 해야지. 그래서 고용했으면 어떻게?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종료됐으면 10일 안에 신고는 해라. 신고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관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2번 소공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계공은 책임이 없다 아니고 책임이 있다. 3. 그 계공이 소공을 고용하면 30일 이내에 아니고 언제? 10일 아니고 업무 개시 전. 10일은 고용 관계가 뭐 됐을 때? 종료됐을 때 하는 거죠. 30일 안에 신고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 규정 없죠. 4. 소공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5. 계공은 인장을 변경하면 변경 등록 며칠 안에 해야 될까요? 7일. 여기다 우리 채색 별표. 인장에서 좀 중요한 거죠, 7일. 변경 등록 친다. 이렇게 기억해요. 등록 친다. 7일. 네. 자, 9번. 계공갑, 소공, 의리, 그린벨트. 그린벨트 위에다 쓰세요. 얘를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다라고 얘기하죠. 말 그대로 그린벨트는 뭐를 못하는 지역이에요? 개발을 못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그린벨트가 그 개발이 안 되는 구역인데 그린벨트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대.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거지. 이거 중요한 거짓말이에요? 별로 안 중요한 거짓말이에요? 중요한 거짓말이에요. 중요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행위라고 봐야 돼? 금지 행위. 몇 년 몇 천짜리? 1년 1천짜리. 그쵸? 네. 근데 이 거짓말을 누가 했냐면 소공이 했단 말이에요. 소공이. 그래서 손해가 이제 3천만 원이 생기면 손해배상은 연대에서 갚아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틀린 거를 찾아라 이랬어요. 소공을은 거짓말 했으니까 몇 년 몇 천, 1년 1천. 만약 무슨 형을 받는다면, 징역형을 받는다면 이 중에 뭣도 된다. 자격도 취소된다. 어때요? 이 법 위반한 징역형이면 자격도 취소되죠. 이번 계공갑에게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고용한 계공은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 받을 수 있으니까 1,000만 원의 벌금 받을 수 있잖아요. 이로 인하여, 근데 이게 그 벌금형이 선고되는 게 소위 말하면 양벌 규정이 이어서 처벌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벌금형 중에 양벌에 의한 벌금형은 뭐가 아니다. 결격이 아니다. 이거 우리 오늘 우리 2교시인가 한번 배워봤던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므로 좋아요. 등록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여기다가 채색 한번 잡아주시고, 등록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취소할 수 없다. 왜 취소할 수 없다? 결격 아니라서. 이 양벌에 의한 벌금형은 액수를 불문하고 뭐가 아니라서, 결격이 아니라서. 근데 바로 밑에 또 3번에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계공갑은 의뢰행위로 인하여. 의뢰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의뢰행위가 무슨 행위야? 금지행위. 금지행위이니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맞아. 둘 다 맞다고. 근데 2번은 없다도 맞고 3번은 있다도 맞아. 그죠? 어떤 측면이냐면 여기 위에는 벌금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 소리고, 3번은 금지 행위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전혀 다르고, 이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 벌금 때문에 만약에 결격에 걸려서 등록을 취소한다면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이거는 절취지, 결격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금지 행위 때문에 하는 거니까 상취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한다면 절취고 얘는 상취인 거예요. 절취, 상취. 내용도 달라. 의미가 다르다고, 전혀. 그래서 이 절대적 취소는 못해. 어차피 결격이 아니라서.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무슨 행위니까? 금지 행위니까 이 등록 취소는 상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취소를 안 한다면, 상대적 취소에서 등록 취소를 안 한다면 대신 뭐라도 업무 정지라도 할 수 있다. 어때? 맞아요. 요 2번, 3번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4. 개공갑과 을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발생된 3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그렇죠. 개공이 대신 배상을 하면, 개공이 다 물어주면 억울하잖아, 개공. 그러면 우리 소공한테 뭘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4번 어때요? 맞고. 자, 5번. 다만 위 사의 경우 개공에게는,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을 하려면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아니에요. 우리 개공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개공한테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개공을 하시게 된다면 고용인들이 손님에 대해서 거짓말 했는지 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용인들이 가져오는 임대차 계약은 전세인지 월세인지 반드시 확인. 고용인만 믿으면 안 돼. 누구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 돼? 임대인한테, 건물주한테. 이거 전세로 놓으신 거 맞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자, 10번. 개공갑 소공은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싸우다가 형법상 폭행죄로, 폭행은 이제 뭐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대. 얘 결격 일단 걸렸나? 아니면 결격 아니에요? 결격이에요. 몇 년간? 5년간. 왜 5년? 여기에다가 2년 더하는 거니까 5년간 결격이에요. 금고형 이상이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거를 찾아라. 근데 이게 업무상 행위가 아니라 사적인 일로 이렇게 했대요. 1. 갑은 을이 병에게 관한 손해, 뭐 치료비 같은 거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업무상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적인 일이니까. 2. 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폭행에 의한 집행유예는 자격 취소가 되지 않아요.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격을 취소시키는 형법상 범죄 5개. 자격을 취소시키는 형법상 범죄가 5개가 있거든. 그게 이제 여러분 암기하고 계신다고. 그렇죠. 법문사, 횡배 요 5개만 형법상 범죄 중에서 자격을 취소시킨다니까. 예. 그러면 범이 뭐예요? 범 맨 앞에 범죄 단체 조직죄. 이게 범죄 단체 조직은 아니잖아. 문은 뭐야? 문서 관련한 사문서 위조 뭐 이런 거. 사는 사기 치면 자격 취소 먹잖아요. 횡이 뭐야? 횡령. 배는 배임. 그러니까 법문사 횡배여야 자격을 취소시키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폭행은 자격 취소되지 않는데 어때? 맞아요. 폭행 가지고 자격을 취소시키진 않지. 법문사 횡배여야 자격을 취소시킬 거잖아요. 그죠? 3. 갑은 양벌에 의하여 양벌 규정 적용하지 않아요. 왜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냐면 무슨 행위가 아니라서, 업무상 행위가 아닌데 왜 양벌을 적용해? 벌금형 받지도 않고요. 이거는. 4. 을이 벌금형 이상 선고받았으나 갑의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갑의 등록은 취소되지 않아요. 왜 취소돼? 뭐 소공에 가서 누구 막 때리고 그런 건데. 그쵸? 틀린 거는 3번만 틀렸고. 5. 을은, 그러니까 을이 누구냐면 이 폭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소공이에요. 얘 결격이니까 다른 계공의 고용인이 될 수 없다. 이거 맞는 옳은 표현이고요. 6번 한 번만 적어볼까요? 6번. 갑은 을을 내보내기는 해야 되나? 응?
갑은 개공이고 을은 이 폭행으로 우리 결격에 걸린 소공이잖아요. 내보내기는 해야 되냐고. 얼마 안에? 2개월 내. 2개월 내 해소는 해야 된다. 그렇죠? 안 하면 업정. 예. 업무 정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개공도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폭행한다고 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야 돼. 야, 너 나오지 마. 이렇게 해야지. 이때도 좋은 말로 해야 돼요. 좋은 말로. 자, 4절에 인장, 여기도 별 하나만 할게요. 인장은 도장입니다. 틀린 것 이랬고요. 개공, 소공은 이 두 사람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전문 직업인들이잖아요. 중개 행위를 하기 전에 뭐를 꼭 등록해야 돼? 인장. 1번 맞고, 2번 법인에서는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돼? 법인의 인장. 이 법인의 인장은 하나밖에 없는 그 법인의 인감도장이죠. 2번 어때요? 맞고. 3. 개인인 개공은 인감도장을 등록하되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인감은 등록 안 해요. 실명인장만 등록하고 사이즈는 맞아요. 7에서 30mm.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인감도장을 등록하진 않고요. 3번 틀렸네요. 분사무소 인장이 중요하죠. 여기다 채색. 누가 보증하는,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별표. 여기서 핵심어는 뭐냐면 대표가 보증해야 돼. 법인이 보증하는 아니고 누가 보증한다고? 대표가 보증. 법인이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등록하여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도록. 뭐나 뭐 중에서 선택. 법인의 인감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 둘 중에 하나를 편리한 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5번 법인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며. 맞아요. 왜냐면 법인만 인감도장을 등록하니까. 개인들은 이게 안 돼. 개인은 이거 가름할 수 없다. 왜냐면 인감도장을 개인들은 등록을 안 하니까. 자, 2번 인장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건 개공은 등록 신청할 때부터 인장 등록해도 되고 늦어도 뭐 하기 전에, 업무 개시 전. 소공은 고용 신고할 때부터 역시 늦어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사이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맞죠? 인장 변경하면 아까 며칠? 7일. 7일 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고 법인은 요거 우리 전체 채색 한번 해볼게요. 우리 3번 문항 전체 중요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등록을 하니까 뭘로 가름한다? 인감증명서 떼서 갖다 주는 걸로 가름한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항상 어디에다가 등록? 주사무소 등록관청. 여기도 별표. 분사무소에 관련한 모든 행정상의 처리는 다 주사무소 쪽에서 해야 됩니다. 5. 개공이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 위반이야. 등록 인장을 찍어야 되니까. 근데 무슨 정지? 업정. 자, 주어가 개공이면 뒤에를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주어가 소공이면 자격 정지로 받아요. 그래서 인장에 관련해서는 뭐만 있다? 정지만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만 틀렸고요. 3. 인장 등록 틀린 거. 법인 아닌 개공. 법인 아닌 개공이면 개인 아니에요? 그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난 인장이어야 한다. 어때요? 맞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실명인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명인장. 인감도장 말고. 등록한 자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 해야 되고, 법인의 분사무소의 인장은 임의성. 그러니까 임의성이라는 거는 등록을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임의성인데, 이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성? 선택성.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지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4번이 틀렸는데 뭐가 틀렸냐면 소공 및 중개보조원이라고 주고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는 있으니까 소공한테는 있잖아.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고, 변경 등록은 며칠 안에? 7일 안에 해야 된다. 자, 서명 민날인 해야 하는 건 딱 2개예요. 2개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알바 아니고, 서명 민날인은 뭐하고 뭐에만 서명 민날인 한다.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만 서명 민달인.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거 두 개만 서명 민달인 하면 된다. 네,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5번 서명 민날인 틀린 거. 확인 설명서든 거래계약서이든 종별에 관계없이 개공에게 고용된 모든 소공이 서명 민날인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소공이 서명 민날인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공만, 업무를 해당 업무 수행한 소공만 서명 민날인 하니까. 2번 확인 설명서이든 거래계약서이든 분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서명 민날인의 의무는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분사무소에서는 누가 서명 민날인 하면 돼? 책임자. 이건 책임자의 의무다. 대표가 이런 거 못하고 안 하려고 책임자 내려보낸 거잖아요. 3. 확인 설명서이든 거래계약서이든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부조원은 개공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서명 민날인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중개부조원은 이 의무가 애초에 없어요. 4번 확인 설명서이든 거래계약서이든 공동중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에 관여한 모든 개공에게 서명 민날인의 의무가 있다. 이건 맞아요. 한 명도 빠지면 안 되고. 5. 확인 설명서이든 거래계약서이든 종별에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고용인에게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여기까지 여기 주려면 여기를 뭐로 해야 돼? 소공으로 줘야지. 소공으로 해서 서명 민날인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답은 확실히 5번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아쉬우냐면 여기다 한번 밑줄 한 번만 해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중개부조원이 개공과 함께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중개 업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중개부조원이 왜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개 업무가 단순히 꼭 중개 업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개 업무와 관련된 무슨 업무, 단순한 업무도 넓게 보면 업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기출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어필하실까 봐 기출이라. 그러니까 실제 이런 식으로 내요.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회 의도를 잘 파악하시라고. 여기서 말하는 게 얼핏 생각하면 꼭 중개 업무만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업무도 어차피 업무의 영역 안에는 포함되니까. 답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건 문제되지 않는다. 6번 인장 등록 틀린 거 뭐 이랬는데 개인의 인장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가 없다. 왜? 인감도장을 등록을 안 하니까 개인은. 그죠? 2번 개공 및 소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어때요? 맞아요. 등록 인장을 사용해 주는 게 맞고. 3번 공개, 부계, 소공의 경우 전부 사람들이네. 우리 성명, 여기 성명은 무슨 성명이죠? 실명. 실명이 나타내는. 왜냐하면 공적 장부에 예명이나 가명이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명이 나타난 인장이고 사이즈는 얼마고요? 7에서 30mm. 이것도 어때요? 맞고. 분사무소에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분사무소가 뭔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때려야 돼? 업무정지.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걸 누가 업무정지를 할 거냐 이거야. 누가 해야 돼? 무조건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주사무소에 분사무소에. 그 분사무소에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다. 여기 별. 그러면 뭐 단위로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중요. 분사무소 단위로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중요. 그러니까 그 분사무소 단위로 업무정지를 받는 게 법인의 입장에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지. 만약에 분사무소 단위로 업무정지를 못 한다면 누가 업무정지를 받아야 돼?
법인이, 그럼 다 문 닫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5번 소공을 포함한 모든 고용인은 등록해야 된다. 아니에요. 누구는 고용에 인장 등록의 의무가 없어. 중개부조원. 5번은 틀렸고요. 자, 5절 게시물. 자, 게시물은 아시다시피 이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문제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틀린 것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율표도 게시물에 들어가나? 예. 요율표. 그 다음에 종별에 따라 게시해야 할 게시물이 달라질 수 있고 없고. 있고. 종별에 따라. 예를 들어 볼게요. 부계 같은 경우에는 부칙 계공은 뭐를 걸 수가 없어. 자격증. 게시물이 달라지잖아요. 3. 고용인 고용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고용인 안에 소공도 들어가잖아요. 소공이 있는 거니까 게시물이 달라질 수 있죠. 어느 사무실은 자격증이 몇 장? 한 장. 이렇게 걸렸다고 쳐봐요. 그럼 거기는 뭐를 고용 안 한 거야? 소공을 고용을 안 한 거야. 근데 어느 사무실에 갔더니 자격증이 여러 장 걸려있네? 그럼 뭐 어떤 뜻이야? 소공이 많거나 공동사무소이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느 사무실에 갔더니 자격증이 한 장도 안 걸렸네? 어느 사무소를 갔더니 자격증이 안 걸리는 사무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 부칙계공인데 누구를 고용하지 않은 거야. 소공을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 자격증이 걸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마다 다 달라요. 경우의 수가. 4. 지역에 따라 게시해야 할 게시물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4번 틀렸고요. 우리 중개사법은 국내법이라서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게시물이 어때요? 똑같아야 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이 게시물을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일부 지역에서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여기 하나 좀 잠깐 적어봐 드릴게요. 이건 안 적으셔도 돼. 우리 수원에 팔달구라는 동네가 있어요. 팔달구. 팔달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팔달구 말고 팔달문. 이걸 이제 수원 사람들은 남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이렇게 문이 있다고 고성, 그 성이 있는데 이걸 이제 남문이라고 해요. 수원에 무슨 성이 있어요? 수원성, 뭐 화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문이 있는데 팔달구인데 여기 가보면 그 중개사무소의 개공의 사진을 이렇게 걸어야 돼. A4 사이즈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걸어야 돼요. 근데 이건 왜 거는 거냐면요. 법률의 규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팔달구청장이 행정 지도를 하는 거야. 왜 행정 지도를 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이거 걸으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그 실명제 이런 거를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간판에 이름 쓰잖아요. 그러니까 팔달구청장은 이름 갖고 부족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사진도 뭐해? 게시해놔. 그래서 딱 가면 사진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붙어 있는 사람이 근무해야 되는 거야. 엉뚱한 사람이 있으면 빌려준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야? 잘한다고 봐야지. 이런 거는 정말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게시물로 하기보다는 간판에다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간판에 크게. 그 왜 원조 그 할매집에 보면 이렇게 간판은 뭐 이렇게 사진 붙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빌려서 하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 해당 지역의 행정 지도지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똑같다고 봐야 돼. 5번, 겸업 업무에 따라서도 게시물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등록증도 걸어야 돼. 이것도 똑같은 등록증이니까 이것도 게시해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이 사무실은 등록증이 몇 장? 2장 되는 거야. 중개업 등록증, 대리인 등록증 이렇게 게시물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겸업 업무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자, 이번 게시물, 게시무 틀린 것 뭐 이랬는데 모든 계공은 게시물을 어디다가 걸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보기 쉬운 곳에.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제 실무에서 계공들이 안 걸고 싶은 게시물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요율표를 안 걸고 싶거든요. 왜? 많이 받으려고. 근데 안 걸 수 없으니까 걸어요. 거는데 어디다가? 여기다가 촌장에다 이렇게. 그러면 막 부정마냥 이렇게 이제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붙이라고? 보기 쉬운 곳에. 뭔 말인지 알게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잘 눈에 띄는 곳에 계셔야 되고요. 천장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해? 백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어떤 계공도 있냐면 게시물 게시하려면 사무실에다 못을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에다가 수건 걸어놓는 계공. 이렇게 수건을 왜 걸어놔? 그거 가리려고. 그래도 게시물 게시 의무 위반이야. 이것도 백과태료. 흔하게 적발되는 위법행위입니다. 게시물은 종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말씀드렸고, 게시물 위반하면 업무정지 아니고 어떻게? 백과. 이거는 가장 경미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갑니다. 4. 소공의 자격증 게시는 누구의 의무가 아니라, 소공의 의무가 아니라. 아니에요. 누구의 의무야? 계공. 5번 계공은 종별이 같다 하더라도 게시물은 다를 수 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뭐 겸업 업무 중에 대리업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고, 또 뭐 우리 부직 계공인데 소공을 고용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자격증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죠. 3번은 별 하나만 잡을게요. 게시물은 기본적으로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틀린 건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물이 아니에요. 보증 설정 서류 게시해야 되나요? 예. 땡땡 뭐뭐뭐 중에 택일해서 보험, 공제, 공타 중에 다 걸어놓는 게 아니고 하나만,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요율표 걸어야 되나? 예.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도 걸어야 돼요. 누구 있으면 누구 거, 소공 있으면 소공 것도 걸어야 되고요. 요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받잖아요. 이것도 걸어야 돼요. 그리고 6번 한 번만 적어볼게요. 지금 빠진 게 뭐가 하나 있네. 이제 개설 등록증, 중개업 개설 등록증이 빠진 거죠. 얘는 원본, 4번. 얘는 무조건 원본. 원본을 걸어야 되는 건 요거 두 개. 뭐하고 원본. 자격증, 등록증, 원본 걸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원본, 4번 이거는 딱히 규정이 없어요. 아무거나 걸어도 돼요. 이거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6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